선왕의 영정을 모신 비밀 전각에서 왕 이정과 영의정 김봉인의 대화. 어둠 속 촛불 하나가 흔들린다. 왕 이정은 무릎을 꿇은 채 선왕의 영정을 바라본다. 영의정이 조심스레 다가온다. 전하, 이 깊은 밤에 여긴 위험합니다. 귀물의 기운이 점점 짙어집니다. 영정에서 눈을 떼지 않고 아버지께선 돌아가시기 전까지 단 하루도 이 전각을 비우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선왕께서 팔척귀를 봉인하신 진실 말씀이옵니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팔척귀에게 빚을 지셨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모종의 거래를 했던 것입니다. 허면 그 대가가 중얼거리듯 선왕의 죽음, 그것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팔척귀는 대가를 요구했을 뿐. 그럼 지금 그 대가가 다시 찾아온 것이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퍼즐이 맞춰지진 않았습니다. 나는 다만 누가 그 계승의 징조를 품고 있는지 감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감 말씀이시옵니까? 그는 예언과 맞물려 돌아온 존재입니다. 내 감각은 그가 단순히 죽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품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전하께선 아직 그 몸에 깃든 진실을 모르고 계시단 말씀이옵니까?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나와 조정을 위협할 만한 그 무엇이 있다는 본능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경계합니다. 그의 존재가 무엇이든 이 궁에 또 다른 재앙을 부를 수도 있으니까. 허나 전하,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옵니다. 지금은 경계를 하되 너무 그리 의심만으론 이 사태를 풀 수 없을 것이옵니다. 한숨을 쉬며 그래서 영의정을 내 곁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놓친 조각들을 영의정이 꿰어줄 테니까요. 데비전에서 데비와 풍산의 밀담. 데비는 연지곤지로 얼굴을 단장하며 거울을 본다. 풍산이 조용히 들어온다. 두 사람은 익숙한 듯 조용히 인사를 나눈다. 왔습니까? 풍산 대감. 이정은 요새 어떻습니까? 그는 저를 의심하고 있지요. 이정은 아직도 자신의 피가 곧 권력이라 믿고 있지요. 참 우습습니다. 피만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망상. 마마께서는 영인대군을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입꼬리를 올리며 영인대군만이 이 나라를, 이 궁을 귀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그릇입니다. 전하께서는 아직 그를 의심치 않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 직접 움직이신다면 정면 충돌이 될 터인데요. 그러니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움직여야지요. 풍산 대감, 절 돕겠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는 왕의 편에 서 있을 것인가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겠습니다. 그 뜻이 마마와 같다면 저는 도울 것입니다. 잘 생각했습니다. 곧 왕좌를 가를 날이 올 것입니다. 피가 아니라 의지가 왕을 만든다는 것을 모두가 보게 될 테지요. 봉인된 숲 가장자리에서 여리와 수살귀의 은밀한 계획. 깊은 밤, 숲에는 안개가 자욱하다. 여리는 허리춤에 부적을 매단 채 수살귀와 함께 조용히 숲속으로 들어선다. 그녀의 표정은 결의로 가득 차 있지만 눈동자엔 두려움이 엿보인다. 무녀, 그대의 계획 정말 그 몸을 미끼로 삼겠다는 것인가? 윤갑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어. 팔척귀는 윤갑의 혼에 반응하니까. 나 역시 그의 혼백을 일정 시간 품은 적이 있어. 그 기척을 유도할 수 있어. 하지만 그대의 혼이 찢기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팔척귀는 단순한 귀물이 아니야. 그는 죽음과 시간, 기억까지 먹는 존재. 정체도 형체도 없는 혼돈이지. 부적을 손에 쥐며 그래서 그를 봉인했던 거잖아. 다시 묶어야 해. 윤갑이 끌려가기 전에. 그럼 시작하자. 준비는 되었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내 혼이 떨릴 만큼 그를 불러들이면 돼. 수살귀는 고요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여리는 손끝에 피를 흘려 봉인 부적을 찢는다. 붉은 피가 스며든 부적이 공중에 떠오르며 강한 기류가 주변을 휘감는다. 숲 중앙에 패허신다. 돌기둥 사이에서 어둠이 일렁인다. 팔척귀는 하나의 몸에서 여러 개의 얼굴이 꿈틀대며 생겨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기괴한 형상이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도 공기를 뒤흔드는 듯한 기압으로 주위를 압도한다. 이 냄새, 이 피의 기억. 윤갑의 혼 그대 안에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건 내가 삼키려다 남긴 윤갑의 흔적이야.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천천히 다가오며 그럼 내게 돌려줘라. 내가 먹고 싶은 건 혼이 아니야. 사랑이다. 두려움이다. 그것들이 빚어낸 진짜 맛. 팔척귀가 손을 뻗자 여리의 주위로 어두운 실선들이 엉키며 그녀의 몸을 휘감는다. 여리는 주술진을 발동하려 하지만 이미 기운이 빠진 그녀는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한다. 땅을 치며 안 돼. 무녀야. 지금 돌아서. 여리는 미소 지으며 아니야. 지금이야. 윤갑 나를 따라와. 여리의 의식이 잠시 어지러워지며 그녀의 눈 안에 윤갑의 그림자가 스친다. 그러나 동시에 팔척귀가 그녀의 기운을 완전히 붙잡아버리고 공중으로 들어올린다. 그녀의 손끝에서 마지막 부적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불타오른다. 내 혼도 이제 내 것이다. 이 궁의 비밀도 사랑도 죄도 전부 삼켜주지. 그때 하늘이 갈라지며 붉은 섬광이 떨어진다. 강렬한 용의 기운, 푸른 비늘의 형상이 바람을 가르며 나타난다. 바로 강철이 여리의 위험을 감지하고 달려온 것이다. 그 손 놓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강철이의 눈빛은 짙은 황금빛으로 물들고 몸에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폭발하듯 뿜어진다. 그의 등 뒤로 비늘의 형상이 펼쳐지고 곧이어 한 손으로 팔척귀의 실선들을 베어낸다. 팔척귀는 강철이의 기운에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선다. 오, 이건 또 다른 기억? 아니, 의지인가? 넌 누구냐? 윤갑인가? 이무기인가? 여리를 품에 안고 땅에 착지하며 나는 그 둘의 모든 것을 안고 싸우는 자다. 넌 그녀에게 손댈 수 없어. 이 희미한 숨결로 강철이 넌 조용히 말하지 마. 이제 괜찮아. 내가 왔으니까. 팔척귀는 천천히 사라지며 짧은 웃음을 남긴다.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고 숲의 공기 속에 흐트러져 퍼진다. 강철이는 여리를 꼭 끌어안으며 눈을 감는다.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 감정이 윤갑의 것인지 내 것인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야. 지금 너를 놓치고 싶지 않아. 여리의 혼이 잠시 의식을 잃은 순간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불빛이 하나둘 켜진다. 그 불빛은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다. 여리는 마치 꿈을 꾸듯 그 장면들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장면은 수백 년 전의 궁궐, 황혼빛 아래 오래된 연못가에 한 무녀가 앉아있고 그 곁에는 지금의 팔척귀, 아직은 인간의 모습인 남자가 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하며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떠있다. 부드럽게 여느 무녀와는 다르군. 넌 세상의 진실을 보는 눈을 가졌어. 그대의 눈 너무 깊고 오래된 슬픔이 담겨 있어요. 대체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은 원래 없었지. 사람들은 날 허성이라 불렀어. 허망한 소리, 존재하지 않는 자. 하지만 너라면 내 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허성은 왕의 측근으로 조정을 뒤에서 움직이며 신비한 주술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마음을 읽는다. 그의 입은 늘 미소를 머금고 있지만 그 미소 뒤엔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러나 그의 진짜 목적은 권력의 핵으로 다가가 왕의 혼을 차지하는 것. 그는 귀물이기도 사람이기도 했다. 혼령과 인간의 틈에서 태어난 존재. 본래는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살던 수호령이었으나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를 함께 먹으며 변해갔다. 허성은 밤마다 혼자 궁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무녀들의 주술진을 분석하고 그 힘을 거꾸로 끌어당긴다. 결국 왕의 피와 무녀의 혼을 동시에 삼키는 순간이 온다. 붉은 달이 떠오른 밤 8명의 무녀가 봉인된 신단 주변에 서 있다. 허성은 그 중앙에서 무릎을 꿇고 왕이 직접 내린 피의 병에 입술을 댄다. 순간 강렬한 폭발이 일어나고 무녀들의 혼백이 허성의 몸으로 흘러들어간다. 너는 사람도 아니고 신도 아니야. 넌 저주 그 자체야. 나는 단지 인간이 나를 만든 대로 변했을 뿐이다. 나를 욕하지 마라. 너희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니. 허성의 몸은 그 순간 사라지고 대신 새롭게 태어난 존재인 팔척귀가 서 있다. 그는 수많은 혼령을 끌어당긴다. 그리하여 그는 팔척귀가 된다. 그는 잊힌 자들의 피로 만들어졌다.
그는 더 이상 단일한 존재가 아닌 수많은 원한과 욕망의 집합체. 팔척귀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다. 그는 기억으로 이루어진 귀물이다. 사람들의 염원, 원한, 후회, 집착이 한데 뒤엉켜 태어난 결과. 그를 베려면 칼이 아닌 진실이 필요하다. 장면이 다시 현실로 전환된다. 여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깨어난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방금 본 과거의 진실이 생생히 남아있다. 마치 그와 마주쳤던 무녀의 기억이 자신에게 새겨진 것처럼. 허성, 그게 너의 이름이었구나.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존재. 그 순간 그녀의 손에서 부적 하나가 타오른다. 그 안에는 방금 본 기억의 잔영이 남아있었고 그 기억은 여리에게 경고처럼 속삭인다. 다음은 내 차례다, 무녀. 나를 봉인하려는 자, 나의 파멸을 꿈꾸는 자, 너 역시 기억으로 남겨주마. 어두운 숲의 그림자가 다시 여리를 에워싼다. 안개가 걷히지 않는 채 그녀는 그 속에 홀로 선다. 이제 팔척귀의 정체는 밝혀졌지만 그를 멈추기 위한 방법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그리고 여리는 깨닫는다. 팔척귀는 단지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가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여리와 강철이의 오해. 장면은 어두운 분위기에서 전환되어 이른 새벽 궁궐 뒤뜰. 전투의 여운이 남아있으나 잠시 고요가 감돈다. 여리는 회복을 위해 약초를 찍고 있고 강철이는 그 옆에서 어색하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짙은 약초를 멈추며 뭐해? 아까부터 뒤에 서서 수상하게 움직이잖아. 강철은 놀라며 손을 뒤로 감춘다. 아니야. 그냥 궁궐 공기 좋다 싶어서 산책 중이었지. 눈을 가늘게 뜨고 산책하면서 무언가를 숨긴다. 여리가 불쑥 다가가 숨긴 걸 낚아채 보니 작고 귀여운 고양이 인형이다. 그것도 수상한 붉은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게 뭐야? 부적을 왜 인형에 붙여? 궁 안에 떠도는 귀기들이 자꾸 따라붙길래 무녀들한테 들었거든. 이런 걸 몸에 지니면 귀신이 안 붙는다고. 그래서 귀기 쫓으려고 고양이 인형을 품고 다녀. 이무기가 나라고 안 무서울 줄 알아? 난 원래 산속에서 혼자 조용히 살던 존재였다고. 피식 웃으며 산신령 콘셉트 아니었나? 이무기님, 인간 세상에 너무 찰떡으로 적응 중이시네. 이거 사실 너 주려고 만든 거였어. 내가 또 위험할까봐. 이거라도 지니고 있으면 안전할 거야. 둘 사이에 살짝 미소가 번진다. 인형 귀엽네, 고마워. 장면은 다시 따뜻한 분위기 속으로 전환된다. 둘의 관계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소소한 순간이었다. 지금까지 드라마 귀궁사회에 대한 제 나름의 예고, 리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9시 50분 사회도 본방 시청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